이번에는 유승민 캠프로 가겠습니다. 오신환 종합상황실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신환입니다. 조금 전 혹시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실장님? 네네. 지금 아주 이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씀 주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그 실체 자체가 사실 유령과 싸우는 것이고요. 역선택을 의도했다라면 그것은 범죄 행위고, 네. 실제 그것이 역선택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타당 지지자들이 우리 지금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오히려 본선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외연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역선택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역선택을 방지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무당층이고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얘기하고 역선택을 하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도 아닌데 나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고 역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바로 그 질문을 드렸더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러진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던데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저희가 이 경선 룰에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도입한 취지가 당심에 대한 것은 이미 50%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국민의 민심을 50% 반영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을 주장해 왔고 그런 방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양당이.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 지지자만을 골라서 하게 되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결국 확장을 포기하면서 정권교체를 실패로 몰아가는 그거는 해당 행위가 되는 거죠. 민심에는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의 어떤 마음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끝까지 어떤 후보를 민주당의 후보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아직 판가름이 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당 지지율 35%만 갖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입증이 됐고 그 당시에는 전부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잔뜩 있어요. 알겠습니다. 당 후보들 간의 룰에 대한 유불리 갖고 싸우는 거지 어떤 명분도 없는 제가 봐서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이제 물론 채택을 한 건 아니고 검토하는 아닌데 정권 교체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특정 캠프에서 그것을 뭐 흘려서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 자체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뭐 삽입하자는 취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꼼수며 일부 늘 것이냐 많이 늘 것이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를 지지했던 지지층 중에 32%가 이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정권 교체를 찬성하냐고 물으면 찬성한다고 답을 할까요? 아니면 반대한다고 답을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40만 명의 1%도 안 되는 그 당원들 책임 당원 비율에 의존하면서 왜 전국에 있는 99%의 국민들을 포기하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정권 교체를 포기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율을 높이고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을 더 높여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이준석 당대표가 6월 11일 날 당대표 됐을 때 정권 교체 비율이 60%에 이르렀어요. 지금은 50%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길로 가야지 지지층을 더 확보하려고 해야지 왜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자초하냐는 거죠. 조금 전에 이거 그 특정 캠프에서 흘린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실장님? 그거는 선관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의견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뭐
방송에서도 특정 캠프에 있는 분들이 일부 주장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특정 캠프 인사도 그 주장을 했고 선관위원 한 명도 그 똑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했던 질문인데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경준위에서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론에서는 뭐 수도 없이 보도를 했고 그 당시에 토론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극구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비전 발표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그래도 한 특정 후보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해진 룰을 다른 후보들은 그냥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불공정한 것이고. 잠깐만요, 그때 실장님. 경준이가 안을 정하고 최고위에서 추인을 했죠.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은 경준이는 당헌 당규상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주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권한에 대한 문제를 그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것을 최고위의 의결을 통해서 구성하고 거기서 룰과 관련한 거를 결정해서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면 후보자들은 지금 총 12명 넘는 후보자들이 그중에 8명이 그것을 인정하고 뛰고 있는데 결국에는 특정 후보가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그거는 룰을 갑자기 바꾸는 건데 판을 깨자는 거죠. 그럼 판을 깨자는 거다. 특정 캠프에서 지금 8명의 후보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유승민 그 후보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가정화법으로 그래서 이제 정홍원 위원장의 사퇴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홍원 위원장은 뭐라고 받아쳤냐면 열심히 객관적인 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주 험한 말을 하는 것은 품위가 손상된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공정하게 그러면 선거 관리를 해야죠. 지금 갑자기 왜냐하면 경준이의 정홍원 위원장을 뺀 나머지 11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있잖아요. 예. 그 선거관리위원 중 6명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속해서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예. 과반 이상이 경준위에서 만장일치로 역선택 방지 조항은 삽입하지 않겠다라고 정해놓고, 지금 바뀐 상황이라고는 정홍원 위원장 바뀐 것뿐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것을 다시 뒤집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후보들이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공정의 상징이라고 하는 스스로 상징이라고 하는 윤석열 캠프에서 주장한다고. 그 돌고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결국은 판을 깨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 선관위에서 이제 그 역선택 방지 조항 찬반으로 갈리는 캠프 관계자들을 이제 그 불러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냥 듣는 모드였습니까? 선관위는? 그렇습니다. 예, 뭐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나눠서 의견을 청취했고요. 모든 선관위원들과 사무처 당직자들이 있는 곳에서 각 캠프의 입장들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조정안이든 그 타협안이든 이런 걸 제시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어떤 그 타진 이런 것도 없었던 거고요. 일체?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으니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민 캠프의 오신환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